송생과학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는 약 5,800여 종의 광물이 있습니다. 이런 광물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물의 특성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광물의 특성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교에 있는 암석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강암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분홍색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검은색이나 흰색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흰색이거나 분홍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무색이거나 하는 것들이 다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섞여서 암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광물이 다른 색들도 많은데 이렇게 누렇고 반짝이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색깔인데 이런 것들이 다 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것은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광물의 특성이고요. 광물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광물을 한번 구별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화한 광물의 주요 특성을 관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광물의 특성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겉보기색이나 좋은색, 굵기, 염산 반응, 자성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굵기는 단단한 정도거든요. 방해석하고 석영 중 어떤 게 단단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를 보고 우리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 알갱이가 광물이 되겠고요. 지각은 여러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여러 종류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요 지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각은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이라고 했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었습니다. 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이나 화강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석영이나 검은색을 나타내는 흑음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물들도 더 기본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원소입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이 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물질의 구성에서 배우게 될 텐데 우선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자면은 산소라는 원소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철하고 마그네슘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두운 색 광물을 나타내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은 가장 많은 것은 산소가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규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어두운 색 광물에는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석은 여러 가지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관찰했던 이 화강암에도 흑음모라든지 장석이라든지 석영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관찰했던 이런 화강암은 서로 다른 색깔의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흑음모는 무조건 검은색, 장석은 무조건 분홍색, 석영은 무조건 무색 이런 거는 아닙니다. 광물의 색은 구성 원소의 종류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음모만 있는 게 아니라 백음모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분홍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색 같은 사장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장석으로는 보통 우리가 도자기를 많이 만들 때 사용하는데 청자를 만들 때는 사장석이 많이 사용되고 백자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정장석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조금 많이 이쁜데요. 제가 직접 촬영한 것들인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백수정 이외에 자수정 같은 이쁜 보석도 있고요. 흑수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석영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소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광산에서 발견되는 이런 금, 은, 철광석들과 같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고체 물질을 보고 우리는 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럼 광석입니다.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을 보고 우리가 광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금, 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철광석이라는 광물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단원에서는 물질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보고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광물의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광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보고 우리는 광물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고요. 광물의 특성에는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겉보기 색이 있습니다. 겉으로 관찰했을 때 보이는 광물의 색을 보고 우리는 겉보기 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루로 나타내서 봤을 때의 색을 보고 우리는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정도를 비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굵기라고 하고요. 자석에 붙는지 안 붙는지, 금속을 달라붙게 하는지 안 붙게 하는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우리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염산에 반응시키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염산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5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가지 이외에 다른 광물의 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다른 광물의 특성을 조금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개짐이라는 게 먼저 있는데요. 광물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쪼개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흑음모에다 한번 충격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을 가하니까 얇은 판 모양으로 벗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셋 같은 걸로 실제로 뜯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성질이 바로 쪼개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해석에도 제가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깨짐은 광물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불규칙한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박살이 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석영에다가 제가 충격을 가해 볼게요. 그러면 석영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규칙한 모양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듯이 흑음물은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이렇게 실제로 뜯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흑요석 같은 경우는 조개 껍질 모양으로 깨지게 됩니다. 매우 단단한 광물이거든요. 망치로 내려치면 불꽃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광물인데 깨진 이 흔적의 모양을 봤을 때 조개 껍질 모양으로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정형은 광물의 독특한 겉모양을 말합니다. 겉모양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광물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황철석 같은 경우는 약간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방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방해석 같은 경우는 약간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늑면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흑음모 같은 경우는 육합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상구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석영 같은 경우는 육각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방해석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복굴전 현상이라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이 지금 한 겹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두 겹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두 겹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굴절이 이제 방해석을 통과한 빛이 두 번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림을 보면은 유리는 빛이 하나만 굴절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유리창 건너편도 하나의 물체로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방해석은 빛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겹쳐 보인다든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선이 겹쳐 보이는 것처럼 두 겹으로 보인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광물의 특성을 이용하면 광물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겉보기색은요, 겉으로 보이는 광물의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색 광물에는 이렇게 석영하고 장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두운색 광물에는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바로 조항광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광물은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광물과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물은 겉으로 보이는 색을 기준으로 요런 밝은색 광물과 요런 어두운색 광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색 광물은 석영과 방해석이 대표적입니다. 석영 같은 경우는 무색 투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장석 같은 경우는 흰색하고 분홍색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밝은 색을 띠는 것이죠. 어두운색 광물에는 흑음모, 휘석, 각섬석, 감람석 같은 게 있습니다. 흑음모는 검은색이고, 휘석 같은 경우는 녹흑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색이나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각섬석도 옅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감람석은 황록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두운색 계열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색 광물을 다시 한번 실제 사진을 보고 살펴보자면은, 석영은 이제 무색 투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방해석도 무색 투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석은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가끔씩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흑음모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각섬석은 옅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석은 녹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녹흑색으로 되어 있고, 감람석은 황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감람암이거든요. 이 감람암에 감람석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요. 이 감람석의 색깔이 황록색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두운색 광물에는 어떤 원소가 많이 들어있냐면은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색은요, 광물의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의 색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철석하고 적철석하고 흑음모가 다 어두운 색 계열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가 실물을 관찰했을 때는 이거를 실제로 눈으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판을 이용해서 긁어봤을 때 이 광물들이 긁히면서 가루의 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철석 같은 경우는 검은색, 적철석 같은 경우는 붉은색, 흑음모 같은 경우는 흰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색이 같아도 가루의 색을 냈을 때 이 가루의 색을 비교해보면은 이 세 가지 광물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색과 좋은 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겉보기 색이 비슷하여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면은 우리가 좋은 색을 관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철석하고 황동석하고 금의 겉보기 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황철석을 긁어보면은 철이 성분이 많아서 이제 검은색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황동석 같은 경우는 구리의 성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녹흑색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금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루로 냈을 때 노란색이 나타난다. 아, 이거는 금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겉보기 색이 달라도 좋은 색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석하고 흑음모는요, 겉보기 색이 다릅니다. 방해석은 이제 무색 투명하고요. 흑음모는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가루의 색으로 나타냈을 때 똑같이 흰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겉보기 색이 비슷할 때 이런 좋은 색을 관찰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물을 구별하는 특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판보다 단단한 광물은 좋은 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모수국기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드리긴 할 텐데 석영이 7.6이고 좋은 판이 6.5 정도 됩니다. 석영이 좋은 판보다 더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긁었을 때 석영의 가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판의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석영은 조금 더 단단한 광물로 긁어줘야지 가루의 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굵기는요, 광물을 단단하고 무른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색이 비슷하고 굵기가 다른 석영으로 방해석을 긁으면은 방해석이 흠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석영으로 방해석을 긁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해석하고 석영이 실제로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모양하고 색깔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긁어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석에다 석영을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요, 방해석이 긁히고 석영을 긁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석영이 방해석보다 더 단단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굵기를 비교했을 때는 방해석보다 석영이 더 단단합니다. 조금 이따가 모수 굵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방해석은 한 3 정도 되고요. 석영은 약 7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만든 영상에서도 석영은 지금 긁히지 않지만 방해석이 긁히고 있죠. 따라서 이런 가루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광물들을 여러 가지를 다 순차적으로 다 긁어보고 순위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수 굵기계라고 합니다. 광물의 단단함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가장 무른 광물이 활석이고요. 가장 단단한 광물이 금강석입니다. 보석 계열이 보통 이제 높은 숫자를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는 활석하고 석고를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동전으로는 방해석까지 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터칼이라든지 유리 같은 거는 형석이나 인해석까지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줄이나 조음판 같은 경우는 장석까지는 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석영부터는 긁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석영이나 황옥, 강옥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긁어보면 가루의 색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강석으로 긁어보면 가루의 색깔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금강석은 어떤 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금강석은 더 단단한 금강석이 있을 겁니다. 더 단단한 금강석으로 금강석을 긁으면 가루의 색깔을 또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생각했을 때 그 광고에서 이렇게 커터칼로 액정을 긁으면 안 긁혀요 하면서 자랑하는 영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핸드폰은요, 이런 생활 그 스크래치에 매우 강하게끔 그런 필름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약 9H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강화 유리보다도 더 단단한 재질로 핸드폰에 그런 액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긁으면 당연히 긁히게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폰을 칼로 그어보거나 그런 실험을 직접 하지는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살 긁어보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도 이게 힘을 주면서 누르게 되면은 그 액정이 부셔질 수는 있기 때문에 부셔지는 것과 긁히는 거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실험을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성은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실핀이라든지 클립 같은 게 잘 달라붙어져 있죠. 금속을 끌어당기는 관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철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철석은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철로 된 클립이나 핀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성을 이용하면은 자철석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철석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 돌이 운석입니다. 철운석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철과 니켈의 합금인 주성분이 운석이고, 철의 산화 과정에서 자철석과 같은 산화광물이 포함되거나 생성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자석도 잘 달라붙고 가끔씩 금속도 잘 달라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염산 반응이 있는데요. 염산 반응은 관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관물로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방해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석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은요, 염산과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개 껍질 같은 경우에도 염산을 떨어뜨리면은 거품이 나는 거거든요. 조개 껍질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인데, 이런 탄산칼슘에 염산을 반응시키면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을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시다? 그렇죠. 좋은 색이라고 합시다. 관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굵기라고 했었습니다. 석영과 방해석은 색과 좋은 색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둘 다 무색, 투명하고요. 가루의 색깔도 흰색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방해석의 석영을 긁어본다든지 아니면 염산을 떨어뜨려 보면은 그 반응을 알 수가 있겠죠. 염산은 방해석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겉보기 색이 비슷한 적철석과 작철석 둘 다 어두운 색 계열을 띠고 있는 겉보기 색을 가지고 있죠. 어떤 특성을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루를 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적철석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낸다고 했었고요. 자철석은 검은색을 낸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성이 있습니다. 자철석은요. 철석 잘 붙어요. 자철석은요. 그래서 좋은 색이나 자성을 이용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휘석, 각섬석, 감람석, 자철석이 섞여 있는 광물 상자가 있다. 다 어두운 색 계열인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때 자철석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렇죠. 광물 표면에다가 클립을 대어보면은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이다. 기본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게 바로 암석입니다. 그리고 암석은 한 가지 종류의 관물로만 이루어져 있다. 방금 전에 화강암만 관찰했을 때도 흑음모, 장석, 석영이 섞여져 있었죠. 여러 종류의 관물이 섞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관물을 조항관물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800여 종 중에서 다음 시간에 6종의 조항관물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이 조항관물을 구별할 때는 한 20여 종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자, 겉보기 색이 비슷한 황철석, 황동석, 금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철석, 황동석, 금은 노란색의 겉보기 색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맛을 본다? 좀 애매하죠. 그리고 무게를 비교한다? 이것도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물의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좋은 색을 비교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황철석은 검은색이 나오고 황동석은 녹흑색이 나오고 그리고 금은 노란색이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겉보기 색은 이미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힘들고 물금염산에는 셋 다 반응하지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습니다.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관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영은 방해석보다 굵기가 더 크다. 맞는 말이고요. 쇠붙이를 자철석에다 대면 달라붙는다. 그래서 자성을 가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황동석과 금은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 겉보기 색은 둘 다 노란색이지만 황동석은 녹흑색이 나오는 거고 금은 노란색이 나오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석과 석영은 겉보기색으로 구별하기가 쉽다? 아닙니다.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조항관물에는 석영, 장석, 각섬석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항관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장석, 석영, 흑은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 6가지 광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